코스피가 또 5,700이 붕괴됐습니다. 저쪽 애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폭락한다고 고사를 지우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왜요? 5천 박스권을 뚫었는데요. 아무튼 송 작가가 제시했던 5,000 박스권을 5,500을 뚫어야 된다 했는데 요거 딱 3주 걸려서 우리가 뚫어내고 5,700 돌파했으니까 6,000까지 저항 없이 무난하게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전쟁만 아니면 7,000까지는 다음 주에 6,000까지는 다음 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관련해서 코스피 신기록 얘기부터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5,677.25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장중 5,681.65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사자 모드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19만 전자가 됐습니다. 6개월 전에 여러분 4만 5만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10만 원을 넘게 된 순간부터 많은 개미들이 이게 상투구나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이 털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 들어왔거든요. 걔네들이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4만 5만에 들어와서 10만에 팔고 나간 개미들보다 19만이니까 지금. 예,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랑 큰 손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제 물량이 귀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더 높이 올라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가는데 진짜 기레기도 장난 아니고 5,000 붕괴, 5,100 붕괴, 5,200 붕괴, 5,300 근데 그 100마다 붕괴가 다 있다. 5,500 붕괴도 있더라. 이제 니들 내일 기사는 5,700 붕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을 합니다. 요런 카는 자주 발생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자, 요게 단순하게 반도체는 이제 원래 갈 놈이었기 때문에 늘 가는 놈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가는 놈이기 때문에 냅두고 다른 종목에서의 호황들이 겹쳐지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조선업 부흥 계획 발표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증시 호황 및 3차 상법 개정 추진 기대감에 힘입어서 증권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알동경에서 증권주를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2주 전부터 증권주를 굉장히 많이 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빵빵 터지면서 우리 애청자들이 충분한 수익들을 거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팔지 말고 더 가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팔 수 있어요? 난 무서워서 팔지를 못하겠어요. 저 135%를 봤어요. 빨간색에. 여러분 절반 세상에. 반토막 났던 문화나의 주식이 지금 135% 수익이 나고 있답니다. 그 삼성전기 하나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못 팔아요. 어떡해요? 그렇지 못 팔지. 그냥 저 어떡해요?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는 아이처럼 네. 그냥 계속 갖고 있으세요. 아, 진짜요? 이제 기사에 막 7,000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아니, 코스피가. 그래서 계속 놔두면 오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건 뭐야. 그림의 떡이잖아. 내 아무튼 돈이 아닌 거잖아요. 아무튼 관련해서 지금 조선주들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어저께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한국의 미국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조선업계는 고민이 좀 깊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해갖고는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느냐를 갖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오션은 너무 잘 나가고요 지금 지금 잠수함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하나오션이 옛날 대우잖아. 특히나 잠수함에 대해서는 특화가 돼 있는데 이거 카나다 잠수함 거의 따따 분위기예요 지금. 60조 원짜리 따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와서는 너무 강력한 거고요. HD는 원래 이제 군함이나 구축함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미국 군함을 하게 될 거냐 말게 될 거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군함이 문제가 아니더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지금 국방부가 발주하려고 하는 차기 구축함, 호위함들의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맞춰서 그런지 모르지만 HD가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추가 신규 인원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린다는 얘기는 뭐 갑자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선소를 더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갖고 해외 조선소가 아니면 또 뭐 다른 유의 증축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증시의 호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데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달러하고 비트코인 금이 한꺼번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증시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될 거고 부동산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만큼 그쪽에 대기 자금들이 지금 증시로 거침없이 몰라오면서 예탁금 100조 시대도 금방 올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잘 되려고 그러면 국제정세가 잘 돼야 되거든요. 지금 석유값 너무 좋고요. 공급망 안정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할 가능성이 90%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매체가 떠드는 거예요. 왜 전쟁하게 될 것이다라고 떠들고 있느냐? 혹시 트럼프가 이것도 가짜뉴스 뿌리는 거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미국 매체 소식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정치 매체인 악시오스. 악시오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인터넷 매체예요. 인터넷 매체인데 악시오스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주류 매체로 거의 자리를 잡았거든요. 정치 폴린 부분에 있어서. 폴리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포린 폴리시 같은 경우에 외교 전문지고요. 악시오스는 정치 전문인데 외교와 정치로? 네네, 나뉩니다. 구분된다. 포린 폴리시는 완벽하게 외교 쪽이고요. 근데 악시오스가 왜 이렇게 정치 전문 매체로 딱 자리를 잡았냐면 여기 이걸 만든 사람들이 기존의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기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비교적 좀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데요. 악시오스 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면적인 대규모 전쟁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에 거의 90% 정도 이란을 공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핵시설을 파괴했던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수주간의 대규모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도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버튼 누를지 모르니까 온 세계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뜯어 말려야 된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악시오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그 300만 건을 확 풀었어요. 미국 법무부가 풀었어요. 푼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트럼프한테 불리한 거는 다 까만 줄을 쳤는데 문제는 이 까만 줄을 사람들이 다 해킹을 해가지고 뭐가 지워졌는지를 다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만 문건을 풀면은 사람들 생각에 한꺼번에 푸니까 트럼프가 좀 묻히겠지라는 생각에 법무부가 확 풀었는데 이 작전이 실패했어요. 왜? 다 꼼꼼하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상원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상원이 탄핵을 지금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상원 쪽에 또 하원 쪽에 미공개 파일 중에 트럼프가 아동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문건을 접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해킹 그룹이 그 성행위 동영상을 해킹해서 쥐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이란 침공을 하거나 트럼프가 헛지랄을 하면 이걸 공개하겠다라고 공공연히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부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위기긴 맞습니다. 위기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스 때문에 공경에 처한 것도 맞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잘했으면 완전 트럼프를 묻어버릴 수 있었는데 미국 민주당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는 G8 집권이에요. G8자를 지각본 케이스인 거예요. 거기다가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만나러 간 이유가 이란하고 뭔가 협상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방해하려고 갔는데 네타냐후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자가 어쨌든 휴전 단계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은 본인이에요. 본인 책임이고 본인 재판 걸려 있고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도 면할 수가 없어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이라는 중동의 가장 위협적인 적을 묶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내가 심판받을 시간이 오네? 이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쟁이 크게 터져버리면은 또 그걸 넘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네타냐후 사면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전쟁을 크게 벌여서 일단 정신없게 만든 사이에 본인 사면 받으면은 그 전쟁이 끝나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짜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사면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터져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그런 당신도 그게 필요하지 않냐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란 완전히 손발을 묶어놓으면 그것도 좋지라는 쿵짝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 미군 전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유럽의 전력들이 다 전력 자산들이 이란을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알자지라 매체를 딱 보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석 보도들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몇 주간에 걸쳐서 이란을 초토화시킨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초토화 불가능이라고 알자지라는 얘기를 해요. 이란은 이미 지난해 6월에 공격받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무슨 준비를 했냐면 전력 자산들을 그 넓은 땅덩어리에 다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다 분산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얘들이 가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데다가 이란은 우리가 미국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끌어서 장기전으로 가면 이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장기전으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후르무즈하고 홍해 쪽,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은 아직 쨍쨍하거든요. 그 얘들이 홍해 이쪽을 건드리게 되면은 요 부근이 다 불안정해집니다. 다 불안정해지면서 일단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오는 배들의 보험료가 엄청 높아지면서 유가도 오르고 이쪽의 불안감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세계 공급망의 30%가 사실상 중단되는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란한테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못 버티는 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지 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은 사실상 최정예를 보냈습니다. 이 항공모함을 2척이나 보냈어요. 이 제너럴 알포드랑 에이브럼 링컨을 보냈는데 제너럴 알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항공모함 중 가장 최신형이기도 하고 가장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선봉을 에이스를 내세운 거긴 한데 얘네들이 지금 뭐 이란에서 900km 거리 그러니까 아마 인도양 아라비아해 어디 거기 좀 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래쪽 있죠. 지금 커셔로 하는데 아니야. 그 아래쪽으로. 5만만 아니야. 아래쪽? 네. 5만의 아래쪽이에요. 네. 그쪽에 그쪽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 기지들의 전력 자산들 다 가 있고 이동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항공모함이 어차피 항공모함에서 이제 폭격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폭격기의 작전 거리와 작전 시간을 감안하면 얘네들도 1000km 정도 거리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갔다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닥에 그렇죠.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km 거리 정도 들어가야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 반경 전체를 테헤란까지 공격을 하려면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가는데 요 1000km라고 하는 거리가 이란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에 딱 걸려 들어와요.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쳐맞아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공격을 시작하면 일단 저쪽에서 싸구려 드론 한 200대 날리고 그 뒤에 숨겨가지고 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날릴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재수 없어서 알포도에 쳐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13조 원짜리 배가 가라앉으면서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 뽀글뽀글뽀글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위험용이다. 그렇죠. 말로 할 거다. 그러니까 항모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순간 그 항모는 바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도 이거는 위험용일 거고 대충 말로 달게 갖고 해결 보려고 그러니까 협박하려고 저쪽에 갖다 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상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2판 4판이에요. 그리고 이란은 장기전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하메네이가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라인을 먼저 넘은 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반정부 시위대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나오게끔 뒤에서 부추겼다. 게다가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서방 언론 쪽에서 하메네이도 러시아로 도망가려고 했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하메네이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이란은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 공화국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레드라인을 먼저 건드린 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메네이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 사실은 대화파 쪽에서 계속해서 온건 대화파 쪽에서 아니 우리가 농축해 놓은 우라늄에 대해서 희석을 할 수 있어. 원래 이란 핵합의 할 때 우리 3.67%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67까지는 허용을 해줬잖아. 우리가 거기까지는 후퇴할 의향이 있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농축해 놓은 거 다 없고 앞으로 농축하지 말고 미사일 사거리 300km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너 지원하는 대리 세력들 있지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리아하고 이라크의 니네 친이란 민병대 요런 애들 말이야. 요런 애들한테 지원하지 마. 사실은 지금은 이란이 지원할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대놓고 이란이 네! 저희 지원 안 할게요 라는 말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번에 치는 김에 아예 박살을 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의 민간인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공격 정말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 이란은 처맞고만 있느냐? 아니죠.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날릴 건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도 수백 개가 한꺼번에 날아오면 그중에 한두 개만 뚫려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곳이에요. 나라가 여기는. 또 작잖아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란이 장기전으로 가서 너 죽고 나 죽고 1대1로 소모전으로 가자. 그러면 이란이 핵싸움을 이거야. 하자라고 하면 이란 1억이 넘는 인구고 종교적으로 뭉쳐있는 게 크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중동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방 국가가 있다는 면 하에서 이란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때처럼 전쟁의 명분이 있고 그리고 기갑부대라든지 상륙부대를 보내가지고 이란 테헤란을 점령을 하고 하메네이를 체포해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군사적인 강점 내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이미 100만이 넘는 지상군이 있는 데다가 이 고지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의 육상전이 힘든 이란의 지형적 특성으로 봐서 이거는 결국은 폭격전 내지는 미사일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 이상의 개전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근데 보는 게 맞는 시작되면 해석일 것 같아요. 다 모두가 파국이고 다 파국인 다 거죠. 파국이죠. 시작 안 하고 꼬랑지 내리면 또 트럼프 또 저 봐라 저 도망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타코가 되는 건데 이게 트럼프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2주 안에 열을 줄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날짜를 못 박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6월에도 대화 중이었고 그 대화 중에 갑자기 트럼프가 그때도 트럼프가 이중가를 얘기했는데 이틀 만에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공격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동원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확 전 세계가 전쟁 모드가 돼서 미국 내부가 똘똘 뭉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끝내지 못할 겁니다. 마음대로 못 끝냅니다. 자, 이제 우리 공격 끝났으니까 이제 전쟁 끝! 미국 마음대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은 쉽지만 끝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잖아요. 절대 못 끝냅니다. 그러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단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관련 그렇죠. 예. 출구 전략을 출구 그렇죠. 전략이 있어요. 박근혜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그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면전 상황 또는 양패 구상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적정한 선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이란의 무장을 다 그 해제하고 지네들이 안정적으로 가자지구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주변 국가에 힘을 발휘하는 걸 원하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이 요구이기 꿈이에요. 때문에 꿈. 오히려 트럼프가 나타나우한테 잘 달게든지 협박을 해가지고 자, 이 정도 선에서 휴전 지역 해줄 테니까 그냥 함부로 그거 하지 말고 더 이상은 일 확대시키지 말고 조용조용히 좀 있어. 나 그렇잖아도 자칫하면 나 지금 뭐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너까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트럼프 주변인들이 그래 좀 제정신 박히고 경제 쪽인 사람들은 굉장히 뜯어말리고 있대요, 트럼프를. 절대 전쟁은 안 근데 된다. 결국에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네. 자기 뭔가 국내에서 불리한 것 같으니까 뭔가 외환 그러니까 유치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니, 근데 원래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때 젤렌스키 지지율은 금방이라도 쫓겨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결국은 그 윤석열의 김건희 같은 존재가 트럼프한테는 앱스타인 파일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건희 파일이라도 네. 있나? 그러니까 그와 앱스타인 파일이요. 똑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지키기 위해서 계엄했듯이 앱스타인 파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확전되지 않는 국지전 정도만 벌렸다가 그냥 협상으로 그냥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그 당시에 전쟁 안 납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네, 저는 쳐들어간다고 얘기했었고 왜냐하면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전제주의나 그 사회주의 내지는 독재자들의 이 정신세계를 잘 몰라요. 이 새끼들은 한 대 꽂히면 주변에서 말리면 오히려 더 하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는 취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국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달 되면 또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란의 사실적으로 군사적 물자라든지 주요 무기들을 대주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축이 중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기서 대리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4월 만나면 무선돼서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외신들의 비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국 유화책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지금 미국의 태도 변화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문제는 일단 약간 킵해놓고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첫째 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떡하죠? 에이브람스 전차값하고 네. F-35 가격을 이미 지불을 했는데 네. 안 준다네요. 자, 시 주석은 미국하고 협상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양안 관계예요. 대만 문제인데 이번에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할 때 딱 대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대만 무기 판매 신중히 처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했어요. 말란 얘기지. 당연하죠. 자, 다시 말해서 뭐 또 승인해 주려고 무기 판매 승인해 주 나 안 만날 수도 있고라고 언지를 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이 우리가 뭐 중국 눈치 봤어? 하면서 야 대만에 수출해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차이나 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푼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재들을 지금 풀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1기 때는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시 주석이 처음 쳐맞은 거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기존의 미국 대통령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다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인들을 내세웠어요. 기업인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압박해서 무역 전쟁을 멈추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2기가 딱 들어섰을 때 전 세계가 우왕좌왕했지만 중국은 굉장히 대응을 잘했던 거죠. 이미 트럼프가 나오면 또 무슨 헛짓말을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거예요. 즉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사실상 현격하게 낮춰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없이 중국이 사상 최대의 수출을 올려가지고 1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중국 안에 내수 경기가 망해버리는 이런 미친 짓거리들이 지금 일어날 정도로 사실상의 1차 이번에 트럼프하고 무역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진핑 입장에 이기긴 이겼지만 이 1조 달러 무역 흑자가 중국 경제에는 완전히 독 중의 독이란 말이야. 1조라는 돈 이상을 지금 어떻게든 해외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자국에서 내수를 일으켜서 쓰든 재투자를 하든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 할 데가.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는 불안해서 이제 못 넣는 거고 이미 한번 망했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도 이미 망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도 접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뭔가 큰 돈을 쏟아부으면서 내수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잡고 있는 게 AI고 피지컬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칩 기술들을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굉장히 비싼 값에 사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제 시세보다 니네 거 비싸게 사줄 테니까 AI 관련된 기술들하고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들을 수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특히 대두죠. 대두, 항공기, 에너지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도 사주고 우리 보잉 망해가니까 지금 비행기도 좀 사주고 그리고 우리 콩 니들이 다 갖다 먹어. 사람이 안 먹으면 돼지라도 먹여. 그러면서 이거를 다 갖다가 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는 서로 양쪽 나라가 서로한테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생산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두 우리나라 만주벌판에서 종자를 훔쳐가다가 세계 최고의 콩 생산국이 된 미국의 그 대두는 중국 돼지들이 아니면 소모시킬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렇다고 지금부터 당장 지금 콩 농사 지금부터 짓지 말고 옥수수 농사 져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옥수수는 누가 먹을 건데? 아니 옥수수가 자라질 않아 지금 콩 키우고 있는 그 땅에서. 아니 중요한 거는 지금 농부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농부들은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걸로 좀 작물을 바꿔볼까 이렇게 전환이 발빠르지만 미국은 그냥 농사 짓는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평생 그 농사만 져왔어.
그러니까 이거에 발빠르게 그럼 이거 싹 갈아엎고 딴 걸로 바꿔볼까가 불가능할 정도의 규모의 아이고. 농사란 말이에요. 이미 뭐 응. 트랙터부터 그 농장 자체의 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형적인 부분까지도 농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거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미국은. 그렇죠.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농지들이 몰려있는 센터라인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농산물 부분은 반드시 또 양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 양보가 아니고 뭘 양보야? 원래 사가던 것만 그냥 하시면 된다. 하던 만큼만 하자. 해달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원래 해달라는 대로만큼인 거고 그렇지. 중국은 야 내가 한 1년 너 없이 장사하다 보니까 남는 게 돈밖에 없네. 1조 달러나 되는데 나 이거 솔직히 니네 AI랑 로봇 사업하는 재료로 내가 다 사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 뭐 유력 자산이니 어쩌니 뭐 수출 금지니 어쩌니 하더라도 이걸 안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 전쟁을 4월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장기전이 되면 어차피 중국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란 전쟁은 안 일어나거나 단기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